안녕하십니까. 김대현의 팩트체크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 경선이 비례대표 선출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경선 행태를 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목포시장에 도전하는 각 후보들은 바야흐로 1년여 동안 공석이었던 목포시장 자리를 두고 본선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인 강성휘 후보와 무소속에서 갑작스럽게 조국혁신당으로 입당을 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결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후보 강성휘 후보와 박홍률 후보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전남 지역 민주당 경선은 상당히 요란하고 혼탁한 양상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민주당의 강성휘 상대 진영인 박홍률 후보 쪽에서의 민주당 바람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는 성실함을 내세운 강성휘 후보 그리고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3선에 도전하는 박홍률 후보의 대결로 압축됩니다. 두 후보 모두 알려질 만큼 알려지다 보니 누가 시장감이냐를 두고 이른바 도토리 키재기식 갑론을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성휘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일각에서는 경선 기간 전후로 강 후보를 두고 돈이 없다, 가난하다라는 말들이 꾸준히 회자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경선 초기에는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여러 그룹의 조직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호균 후보를 근소하게 누르고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의 승리를 뒤로 하고 지역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또 제기됐습니다. 강성휘 후보가 시장이 되면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직들에 대한 보훈 부담으로 시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선거빚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목포시청 7월 인사는 국장 2명에 사무관 8명 승진이 예정된 비교적 큰 규모의 인사입니다. 이 문제는 강성휘 후보뿐 아니라 모든 시장 후보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관행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던 매감매직 그리고 승진 인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관행은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전 포인트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장 체제가 출범하고 나면 이번 인사가 통상적 인사 시기인 7월 초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늦어질 것인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5월경에 시청 직원들에 대한 근무 평가는 이미 완료가 됐다고 하니 만약에 늦어진다면 정상적인 인사가 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다음은 또 다른 유력 후보 조국혁신당 박홍률 후보입니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박홍률 후보가 참석 내빈을 직접 일일이 소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매 선거마다 독특한 행보를 보여온 박 후보답게 이번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근한 또 한 가지 예로 그동안 무소속 출마가 유력했었던 박 후보는
돌연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조국 혁신당 목포 지역을 이끌어왔던 박용한 지역위원장을 경선에서 누르고 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과정에서 일부 당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탈당하는 사례까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박홍률 후보의 배우자 문제였습니다. 박홍률 후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시장 측과 관련해 금품 요구와 또 이를 선관위에 제보하는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고 2025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시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목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앓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홍률 후보 배우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 후보 배우자는 지난 2월 26일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자 지난달 1일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면서 당시 검사와 법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또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박홍률 후보는 선거 때마다 언론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온 이력도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지난 4월 21일 이른바 박 후보 측인 공명선거감시단을 통해 지역주간신문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와 고발이 반복되는 정치 행보에 대해 지역사회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높은 인지도를 가진 박홍률 후보가 조국 혁신당 간판을 달고 출마를 하게 되면서 변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박 후보의 진영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즉 특별시의원 후보까지 적극적으로 영입할 경우 선거 구도 자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경선만 통과하면 비교적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강한 도전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단순한 양자 대결을 넘어 조직력과 이미지 그리고 각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맞붙는 치열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방선거 관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